자,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오늘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드디어 꿈의 숫자를 넘어섰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놀라운 사건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1,115.67. 사상 처음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5만 선 위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동성으로 가득했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지금부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파헤쳐보죠. 여러분, 이 5만이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심리, 그리고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축제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동시에 열린 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환호성을 지르는 바로 그 시각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글쎄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자들에게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를 던져줬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온도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 가까이 폭등했는데 한국이나 홍콩 같은 아시아의 주요 기술 시장들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갈등 지점인 겁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거대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를 보장된 수익으로 해석하고 환호한 반면에 아시아 시장은 바로 그 소식에 쇼크를 받고 우려를 나타낸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다른 반응이 나온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몇 가지 경제 이론을 통해 이 현상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인간의 직관과 알고리즘의 냉철한 계산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천문학적인 비용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가 폭등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군터 디크 교수가 이걸 베타맨슈라고 부르는데요. 뭐랄까 인간의 감과 알고리즘의 계산 능력이 합쳐진 그런 새로운 투자자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알파벳과 아마존이 3,800억 달러를 AI에 쓴다는 소식을 비용으로 본 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기업에게는 이건 떼어놓은 당상, 즉 보장된 수익이라고 해석해버린 겁니다. 이번 랠리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사이페디 나모스가 말하는 높은 시간 선호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먼 미래의 가치보다는 당장 눈앞의 유동성이 넘쳐나는 파티에 더 열광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투자자 켄 피셔의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다우 5만 돌파 같은 역사적인 순간은요, 시장이 평온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준 의장이 바뀐다거나 정부가 셧다운되는 이런 큰 걱정거리들을 이겨내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이 역사적인 하루가 지난 후에 과연 시장은 어디로 향할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숫자들을 통해서 2월 남은 기간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굉장히 정교한 모델,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걸 사용해서요. 전 세계 주요 지수들의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의 상승세가 계속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특히 이 변동성 큰 반도체 지수 보이시죠? 이게 거의 10%나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유럽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긍정적인 흐름을 타고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모델은 예측하고 있네요. 그런데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예상하는 곳은 바로 아시아입니다. 오늘 시장을 흔들었던 충격이 좀 가라앉고 나면 결국 강력한 반도체 수요라는 본질에 다시 집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한 V자 반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시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여러 퀀트 전략 중 하나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어떤 금융 조언이나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보고서에 나온 이론적인 모델을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도 있구나 하는 하나의 분석 프레임워크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략의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AI 하드웨어라는 큰 흐름, 이 상승세는 놓치지 않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엄청난 변동성은 피해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면 비중을 좀 줄이고 안정적일 땐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리스크와 기회 사이에서 최적의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이것 말고도 더 정교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싸진 미국 기술주랑 상대적으로 싼 독일 산업주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전략도 있고요. 또 한국처럼 제도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팩터 모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방금 말씀드린 대서양 전략의 핵심을 딱 보여주죠. 비슷한 업종인데도 미국과 유럽 사이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이렇게나 크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우 5만 시대. 이게 정말 새로운 기술혁명이 이끄는 슈퍼사이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유동성 버블의 정점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몇 년간의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